예, 안녕하십니까. SK인포색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음에 클라우드 사업을 맡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내려갈 때 발표 다 마치고 내려갈 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먹을 것 같아서. 그 SK인포색 그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통해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3층에 SK인포색 부스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이벤트 사은품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 제목을 좀 색다르게 좀 적어봤습니다. 뭐 계륵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SK인포색에서 바라보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로드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제목이 좀 공격적인데 재밌게 하자고 저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제 계륵이라고 하는데 계륵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이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쓸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표현으로 계륵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 이어서 왜 클라우드인지,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로드맵 정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표현이 저러지만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이제 큰 트렌드로 해서 뭐 IoT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은데 이게 이제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또 막상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들이 있고 그런 고민거리들을 좀 모아본 사항인데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개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컨선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뭐 공유라는 컨셉으로 클라우드가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 어떻게 할 것이냐, 공유가 되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보안 관점에서 보면 처음 우리가 보안을 접할 때 모든 보안 문제의 기본은 공유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뭐 리얼타임 모니터링 얘기도 나오고 비용과 관련된 장벽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다음에 뭐 문화, 저기 이제 하단에 보면 컬처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같은데 우리가 쓰기에는 좀 애매한, 그러니까 글로벌 문화에는 되게 익숙한 부분인데 우리 또 여기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에는 또 적정한가 뭐 이런 고민거리들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대세라고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작년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뭐 흔한 얘기지만 대세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들 중에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최신 버전의 릴리즈가 되게 용이하다 이런 주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저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웹서핑 일을 하다 보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늘 보는 화면인데 뭔가 새로운 기능이 오늘 딱 들어왔다가 내일 되면 싹 없어지는 이런 것들 경험하신 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시스템을 껐다가 다시 리부팅을 하고 이런 액션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운영 환경을 보여주면서 베타 기능들을 뒤쪽에 살짝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형태의 테스트들, 일종의 테스트들 또는 이제 고객 반응들 확인하는 액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프레시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do more with less라고 했는데 저거는 적게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스텝의 수도 줄고 소프트웨어 비용도 줄고 서버의 숫자도 더 감소했는데 반해서 더 많은 일을 한다 뭐 이런 컨셉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장점이라고 정리가 좀 된 부분인데 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옆에 글자가 작습니다만 도표로 좀 정리한 사항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위에 계신 분들은 숫자에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타임 투 마켓이라고 있는데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딱 그 출시를 해야지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한 20% 정도의 어떤 개선이 보이더라. 장점이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직관적인 것 같은데 회사 성장률을 한 20% 정도 또 앞당기더라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프로세스 효율성 이것도 역시 한 20% 정도 개선이 되는 그 효과가 있고 다음에 이제 비용 관련해서 보면은 운영 비용이 한 15%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IT 지출이 또 한 15% IT 메인터넌스 비용이 한 15% 정도 절감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 도입하셔가지고 실제로 운영하신 기업들의 어떤 평균치 자료들을 뽑아 놓은 건데 우리 위에 계시는 CEO 분들께서 보시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클라우드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 성장률 20%나 성장이 되고 비용이 15%나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여가지고 한번 고민거리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쪽에 이제 많은 이제 키워드들을 이제 펼쳐놨는데 그 키워드들을 이제 좀 모아서 보안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민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법규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법이라는 어떤 강력한 그 규제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이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은 경영자 시각에서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밑에 실무 입장에서는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거리가 있으실 거고 그거 중에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저희가 고객사들 만나 뵈면은 우리 시스템에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법규를 이렇게 쫙 여러 가지 법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클라우드에 개인정보 올리지 말라라는 법규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 예외로 보면은 금융감독원 쪽에서 내놓는 이제 금융 쪽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걸 해석을 쫙 해버리니까 좀 간접적으로 이런 정보가 들어간 거, 신용 정보가 들어간 거는 클라우드에 올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정도 금융 쪽에는 좀 강화된 부분이 있겠고 이외에는 법규를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든지 또는 민감정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클라우드에 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정통만법이나 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도 동일한 요건들입니다. 그 요건들이 클라우드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적으로 봐도 특별하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고, 다음에 데이터가 자산인데 클라우드 쪽에 올라가게 되면 또 문제 되는 거 없냐, 이런 이제 고민인데 처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건데 공유라는 컨셉이 있다 보니까 일단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대책들이 클라우드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이제 보안 운영 관리인데 새로운 환경이라 참 잘 모르겠다.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온프라미스도 잘 모르겠는데 이 클라우드 새로운 환경에 이 보안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 이제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온프라미스 환경하고 클라우드 환경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섞어서 쓰게 되면은 또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고,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환경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들도 구성도 자체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나마 이건 눈에 보이는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VM이라는 이 가상 논리적인 환경 어떻게 이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거리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비용 효율화 쪽인데 클라우드에서 비용 효율화가 정말로 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 현실적인 고민인데 다음 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CSP의 그 신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오늘 이제 아마존과 같은 이제 기업들인데
클라우드 CSP에 IT가 종속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십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뭐 특정 기업을 좀 욕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뭐 그 암호화 같은 경우 OS 버전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OS가 도입이 돼도 암호화 솔루션의 어떤 지원 능력 때문에 새로운 그 OS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이제 IT가 보안에 종속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저희가 이제 이 CSP를 선택했을 때 CSP에 좀 종속되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들도 하시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정말 신뢰도가 괜찮은 건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가용성이나 영속성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들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제 SK인포색과 아마존에서는 같이 이 부분들을 고객사분들과 고민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풀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키워드를 하나하나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키워드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이슈인데 이거 우리 온프라미스에서 사실 이제 이런 인증이나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컨설팅 받으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좀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노트북 쓰기 이전에 다들 데스크탑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시간이 딱 지나가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데스크탑을 쓰시는 데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노트북으로 다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인프라의 변화인 겁니다. 온프라미스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온프라미스 환경이 클라우드라는 인프라로 전환이 됐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데스크탑일 때 운영하셨던 보안 체계들 노트북에서 적용하는데 문제 있는 거 전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동일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보안 컨설팅을 받으시고 문제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대로 그 온프라미스의 환경들을 그 가이드들을 컨설팅들을 수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까 이제 뭐 법률적인 얘기들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여러 가지들 중에서 법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대응 방안이 바로 암호화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를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법적인 요건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그거하고 같은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법적으로는 법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이어서 이제 접근 통제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4가지 기능들이 보통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식별이라는 거, 인증, 권한, 그다음에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정성 뭐 이렇게 4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클라우드에 적용되는 보안 요건들을 크게 한 12가지 정도로 CSA라는 그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첫 순위가 아마 이 접근 통제 쪽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증, 권한과 관련된 키워드들인데 올해 제가 RSA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그 RSA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또 인증과 관련된 화두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유라는 어쨌든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인지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데 액션들이 또 리스크들이 전이되지 않도록 이 통제해 주는 거 그걸 바꿔서 보면은 한마디로 이 접근 통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증과 권한죠. 이 2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보안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그 페리미터 시큐리티, 경계선 보안들, 방화벽이나 이런 네트워크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당연히 이제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정보 유출과 악성 코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조닝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닝도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중요한 데이터들, 중요한 서버들 다 구분해서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클라우드에서도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에 보면은 뭐 물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망분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존인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 존인과 관련된 기능들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디자인하면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보안과 관련된 법규 규제에 큰 문제 없이 다 이제 수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보안 운영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운영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사실 이제 오늘 밖에 나가서 다 보셨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와서 이제 그 클라우드와 관련된 설명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크게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쪽에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뭐 리소스하고 숙련자가 부족해서 고민이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걸 고민이라고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그 기업들이 와서 이런 서비스들을 대행해드리겠다고 한마디로 보면 대행해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제 고민을 한 25%, 2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고민하실 게 없는 게 저희 같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코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큰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 관리 잘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다 이제 그 원격 관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하이브리드 보안 관제 쪽이 있는데 온프라미스하고 클라우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효율화 쪽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솔루션 구매하고,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솔루션 구매하고 MA 비용 들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관제나 운영 인력 확보하시지 않습니까? 이 비용의 썸이랑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리스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느 게 더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라는 걸 보면 당연히 클라우드 쪽입니다. 쉽게 보면 저거 같습니다. 차량 렌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주고 차를 직접 구매해서 유지보수하면서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렌트 차량 쓰시면서 3년이든 1년이든 5년이든 지나면 새로운 모델들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컨셉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게 이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본다고 하면 훨씬 저렴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게, 빅뱅 전체적으로 다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 다음에 이제 인크리멘탈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 이것도 이제 보안에서는 하나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CSP 신뢰성 쪽인데, 이거 넘버 원이라 해놨는데 뒤쪽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1등하는 회사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건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어쨌든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그 CSP의 역량 쪽에서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이제 부인 못하는 부분들이 드린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된 게 리전 문제. 한국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존에서는 다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라는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저희 그 SK인포색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시큐리티 통합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과 보안 솔루션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아마존에서 제공해 주는 이 신뢰성들, 1위 기업이라는 이 신뢰성들, 이 두 기업이 묶여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같이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정리한 부분인데,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는 온프라미스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들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요즘 이제 주로 발생되고 있는 클라우드 사항들은 제일 위쪽에 보면 ISMS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보통신망법에서 파생된 기반 보호 시설 쪽이니까 ISMS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이 많이 이제 수요가 나오고 있고, 다음에 또 의외로 여기 보면 종합정보보호 컨설팅이라고 해서 기술적 취약점 개발 보안 진단 컨설팅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로 전이되면서 이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컨설팅들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와 동일하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 하나가 네트워크 영역, 그다음에 웹 시큐리티 영역, 어플리케이션 영역, 데이터 영역,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 영역 쪽에 일단 집중을 좀 했고, 이어서 웹 서비스와 현재 DB까지, DB 암호화까지 제품들을 런칭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군들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 고객사들의 어떤 보안 요건 사항들을 충족시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관제 서비스입니다. 솔루션이 설치가 되면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원격 관제 그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보안 솔루션이 설치가 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모아서 보안 관제를 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침해 사후 분석이나 대응 활동들, 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기본 서비스로 해서,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해서 다양한 보안 관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IaaS라고 표현을 했는데 AWS 이제 신뢰성 쪽입니다. 그러니까 CSP 신뢰성 쪽인데, 화면을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윗단에를 보면 아마존이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 하여튼 1등 기업이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 당연히 이제 아마존이라고 IDC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아마존이 가장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는 이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그 기능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소프트웨어들인데, 이게 한 1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예가 그건 것 같습니다. 차량이 하나가 있는데 이 차량이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있고 옵션이 엄청 많은 차가 있는 겁니다. 이제 기능들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구현하기에 좋다라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이제 1000개 정도의 어떤 기능 요건들이 나오고 있고, 하루에 한 3개 정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릴리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들을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어떤 CSP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SK인포색에서 바라보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로드맵인데,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IaaS와 뭐 파스와 사스가 있다 이건데, 영역별로 해서 좀 보면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 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올라가는 영역이 있을 거고, 뭐 유저존도 있을 거고, 네트워크 영역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보안 요건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이 정보들이 묶여져 가지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대시보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키가 ANO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앤 오케스트레이션인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능이 자동화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화벽이 특정 그 위협 IP를 만나면 자동으로 차단을 한다, 이런 컨셉인 거고, 이렇게 차단된 정보가 네트워크 단에서 발생된 이렇게 차단된 정보가 위에 올라가서 이 안에 이제 좀 막아놓긴 했지만 안에 AI라는 컨셉이 들어갑니다. AI가 들어가서 지능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전파를 합니다. 예를 들면 포렌식 툴로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 포렌식 툴에서 예전에 예전 정보를 뒤져서 이제 위협 IP와 관련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자동으로 뭔가 처리해주는, 이건 하나의 프로세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 기능의 자동화가 오토메이션이라면,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보안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쫙 연계돼서 자동화가 되는 프로세스 컨셉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서비스 환경이다 보니까
SLA 부분이나 다음에 감사 부분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관리되는 형태. 뭐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보안 관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인 보안 관제 체계가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 아까 AI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 현재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서울대학교와 같이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데이터 엔진은 벌써 지금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안에 인텔리전스 DB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명실공히 이제 오토메이션 앤 오케스트레이션이 구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영역 관점에서 좀 봤는데 클라우드에 접근해주는 그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 일단 인입단에서 뭐 인정 아까 말씀드린 거 인정과 접근 제어가 처리가 되어야 될 거고 이제 관리를 위해서 가시성 확보가 되어야 될 거고 이제 로깅 기능들 그 감사 로고와 관련된 기능들 ANO 기능이 될 거고 그거를 타서 딱 들어오게 되면 유저존에는 유저존에 맞는 보안 액션들, 보안 시스템들, 네트워크 존, 서버 존 각각 이제 보안 체계들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영역 쪽에서는 아까 암호화 말씀드렸는데 이 암호화와 관련된 베이스가 깔린 상황.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키 관리와 관련된 어떤 요건들. 이렇게 이제 보안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운영하실 때 예를 들어서 웹서버가 하나 추가된다. 그럼 이렇게 조닝된 한 영역에 웹서버가 들어오면 됩니다. 사용이 끝나면 그냥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닝을 구현해 놔놓고 각 존에 맞는 특성에 맞도록 이제 보안 체계들을 구성을 하고 시스템들은 집어넣었다 뺐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NO까지 연계가 된다고 하면 무인 보안 체계가 구현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로드맵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짧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기 전에 많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키워드 위주로만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 없으시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